여러분 반갑습니다. 최기영입니다. 오늘 제가 12번째로 리뷰할 책의 제목은 부의 선택입니다. 출판사는 위북, 2020년 5월에 출간되었습니다. 지은이 라이너 지텔만은 독일에서 출판과 언론인으로 활동하던 중 잠재의식 속에 재정적인 목표를 주입함으로써 재산을 모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자신의 목표 자산액을 1천만 마르크, 약 65억 정도로 설정하고 10년 동안 매일 그 숫자를 되풀이하며 부의 일지를 기록한 결과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목표한 기간보다 훨씬 짧은 기간에 훨씬 더 많은 부를 이루게 되었다고 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조언을 적용해 부자가 된 지텔만은 이후 세계적인 부자들의 특성을 연구하고 분석하여 23권의 책을 출간한 부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총 17개의 챕터 중에서 제가 흥미롭게 읽은 2가지 이야기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세계적인 기업인 스타벅스의 CEO 하워드 슐츠의 이야기입니다. 하워드 슐츠는 스타벅스의 창업자가 아닙니다. 그는 한 가전제품 회사에서 영업 책임자로 일하면서 시애틀에 원두를 파는 작은 가게인 스타벅스를 찾아갑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회사 판매 기록을 보던 중 스타벅스가 특정 커피 메이커를 대량으로 꾸준히 주문하는 것이 의아하고 궁금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스타벅스는 원두를 판매하고 있었는데 가게에 들어선 하워드는 불현듯 과거 자신이 이탈리아의 노천 카페에서 원두로 커피를 만들어 파는 모습을 목격한 것을 떠올리며 스타벅스가 아주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는 계시와 같은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는 이탈리아 사람들처럼 커피를 만들어서 팔면 크게 성공하리라는 가능성을 본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그때만 해도 커피가 콩에서 추출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고 작은 알갱이 형태인 인스턴트 커피만 마셨던 그 당시 미국에서는 혁신적인 발상이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 하워드 슐츠가 한 행동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그는 다니던 회사에서 누리던 연봉과 체면, 자동차, 복지 혜택을 모두 포기하고 시애틀로 옮겨 스타벅스에 취직하기로 결심합니다. 스타벅스의 소유주들로부터 채용을 거절당했지만 스타벅스의 미래를 확신한 하워드 슐츠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설득하여 결국 입사하게 됩니다. 이후 그는 수많은 난관을 이겨내고 마침내 스타벅스를 인수하여 세계 각국에 3만 개 이상의 지점을 운영하고 있는 세계적인 글로벌 브랜드로 키워내게 됩니다. 저는 이 내용을 읽고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만약 그가 가전제품 회사에서 일하면서 스타벅스 매장에서 자사의 특정 제품을 계속 사들인다는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면, 그 사실을 알았지만 멀리 떨어진 시애틀의 스타벅스 매장에 찾아가 보지 않았다면, 스타벅스라는 작은 가게가 앞으로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지 못했다면, 스타벅스 소유주들이 하워드의 취업 제안을 거절했을 때 포기하고 다시 전자제품 회사로 돌아갔다면, 스타벅스라는 거대하고 유니크한 브랜드가 탄생할 수 있었을까요? 결국 그의 부에 대한 기획과 확신, 그의 열정, 그의 끈기가 이 모든 것을 이루어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소셜 네트워크인 페이스북으로 불과 몇 년 만에 억만장자가 된 마크 저커버그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하버드 대학교에서 시작됩니다. 페이스북은 미국의 대학들이 입학생 전원의 얼굴 사진을 넣어 만든 사진첩입니다. 하버드 대학교는 학교 전체가 아닌 기숙사별로 사진첩, 즉 페이스북을 만들었습니다. 저커버그는 하버드 대학교에서 심리학을 전공하는 학생이었는데요. 페이스북의 매력과 그것이 퍼져나가는 속도를 알아차렸습니다. 이에 아이디어를 얻어 저커버그는 기존 소셜 네트워크를 뛰어넘는 웹사이트를 구상했습니다. 사진뿐 아니라 자기 소개글과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을 담으려고 했습니다. 모든 사용자가 프로필을 작성하고 자기소개를 하거나 사진 및 동영상을 올릴 수 있는 웹사이트였습니다. 저커버그는 자신의 프로젝트를 페이스북이라 불렀고 처음에는 하버드 대학생에게만 공개되었으나 얼마 후 미국의 다른 대학교 학생들에게 그리고 고등학교와 기업 회원들에게도 사용이 확대됩니다. 드디어 2010년 페이스북은 전 세계적으로 사용자 5억 명이라는 경이적인 기록을 세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이 정말 창의적인지 의구심을 품습니다. 하지만 뭔가 새로운 것을 발명해야만 성공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두 CEO의 성공 스토리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멋진 아이디어를 사업 모델로 변신시킨 사람들입니다. 이와 비슷한 사례로 월마트의 창립자 샘 월트는 최초로 뭔가를 하는 데는 관심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것을 모방하여 경쟁사들보다 먼저 그 아이디어를 포착하고 가급적 빨리 많은 매장을 여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였다고 합니다. 이 책에는 이 외에도 세계적인 부자들의 성공할 수밖에 없었던 성향들에 대한 특별한 이야기가 가득 담겨 있습니다. 그 성향들은 각기 다른 듯 하면서도 결국에는 한 가지로 귀결되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와 성공을 이루기 위한 자신만의 확신과 선택이었습니다. 저는 오늘도 제가 목표한 저의 자리를 찾기 위해 성공한 사람들의 행적을 쫓아보고 들여다보고 그리고 훗날의 저의 모습을 그들에게 대입시켜 봅니다. 저의 자그마한 시작을 지켜봐 주시는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최기양이었습니다.